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40년 가까운 세월 공직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터라 좀 쉬면서 무슨 일을 할지 알아보자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퇴직 이후 남편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맨날 일만 하던 남편이었기에 그런지 집에서만 있으려니 짜증을 엄청 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집안일 하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집에만 있으니 점심엔 국이 짜네, 설거지하고 난 그릇을 왜 저렇게 두느니 마느니 저도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한 번은 별일 아닌 일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서 펑펑 운 적도 있어요. 결혼한 딸이 집에 와 있었는데도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 남편이 퇴직 전에는 안 그러더니 도대체 요즘 마음이 너무 편치를 않아 힘드네요. 이럴 때 남편과 어떻게 해야 이런 불편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이태희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은퇴하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소통 문제가 있으신 것 같네요.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를 부양하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결혼도 시키고 누군가가 은퇴하면 꼭 이렇게 소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그 시기가 되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사연 속의 어머님의 사례처럼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심경의 변화를 도출할 때 내가 편한 쪽으로 도출하면 안 되겠죠? 그게 마음밭에 잡초와 같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버려 두면 심지도 않은 잡초가 나서 땅을 덮고 그 많은 잡초가 농가 밭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일부터 합니다.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면 땅이 둥글게 파여 공중에 살짝 뜨게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흙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받아들이지 못해 땅에 수분이 사라져 바짝 말라 어떤 잡초나 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후에 농부가 흙덩이를 잘게 부숴 거기에 각종 농작물을 심게 되는데 처음 씨앗을 뿌렸을 땐 표시가 나질 않지만 일주일만 지나게 되면 같은 싹이 동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밭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먼저 제하여 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저도 아내와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언쟁이나 다툼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평범한 부부라면 가끔 부부싸움이 있을 겁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 저녁 잘 있다가 별 이유 없이 싸우게 되고 날이 밝아 출근을 하게 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서 집에 가서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이야기를 꺼내려니 서먹서먹하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다가 넘어가고 며칠을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다음날 2차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 소모이지 쉽게 말해 생산적이지 않은 정말 쓸모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다 보니 이제는 싸우더라도 먼저 내 생각이 뭔지 아내의 마음이 뭔지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했고 화를 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젠 눈빛만 봐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처럼
부부 사이는 내가 옳으니 아니면 내가 옳으니까 이런 마음이 아닌 서로 마음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생각은 차단되고 그 생각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혹시 선희 씨는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왔었는데 영화도 있었나요? 꽤 오래전 영화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영화 장미의 전쟁이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 예가 될 것 같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에서 두 부부 올리버와 바바라는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게 되는데요. 경제적, 물질적 안정을 이루고자 사소한 것부터 의견 충돌이 잦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부 사이에는 불신의 틈이 생기게 되고 사소하게 시작된 싸움이 두 사람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누군가 멈추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꿈꾸며 생활했던 거실의 아름다운 샹들리에에 매달려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던 부부는 결국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결국 죽음까지 이르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았다면 사소한 다툼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부부 사이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아내와 소통하지 않았다면 저도 영화 속의 두 부부처럼 엄청나게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싸우긴 해도 근래에는 싸운 기억이 없네요. 앞선 예시들처럼 사람들은 때때로 내 생각이 아닌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넋을 놓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나 사고가 아닌 원인 모를 힘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상대방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볼 텐데 그 힘이 이끄는 대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오해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귀신에 씌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생각에 이끌려 살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대의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서울에서 소위 잘 나가는 재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는데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다가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 뒤 혼자 고독 속에 빠져들어 살게 되고 그 부인은 점점 생각 속에 갇혀 자살하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인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는 누가 죽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에 씌인 듯 말이죠. 어쩜 그럴 수가 있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잘못 빠져들게 되면 그 생각 속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내용입니다. 선희 씨는 뷰티풀 마인드 아시나요? 네, 정말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내용을 아신다면 설명해드리기 좀 쉽겠어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인 존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이지요. 존과 사랑에 빠진 엘리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지만 그가 아내에게 이야기하던 찰스, 그의 조카, 소련 공작원 등은 모두 망상 속의 인물이었고 환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엘리샤는 존을 위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고 존은 그 덕분에 병은 호전됩니다. 나중에 약을 먹지 않아 다시 병세가 악화되는데요. 하지만 엘리샤는 존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존의 병을 위해 노력하는데 결국 존은 병을 떨쳐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실제와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작용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 속의 존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빠져들어 정상적인 감각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본다면 섬뜩한 생각이 들 만한 일인데, 그런 생각 속에 이끌리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는 생각이 이끌리게 되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우리 몸은 웅덩이에 빠져도 마음은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몸이 감옥에 갇혀도 마음은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다르기에 마음이 먼저 자유로우면 몸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남편이 잔소리를 하고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많아지면 내 몸이 저절로 남편과의 안 좋은 생각들에 이끌려 점점 안 좋은 생각만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좋은 생각들로 채운다면 남편과의 안 좋은 일도 좋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온다면 마음도 밝아지고 내 얼굴도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에는 평안을 심는 법도 있고, 소망을 심는 법도 있고, 기쁨을 심는 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세계에 대해 모르기에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사는데, 이 강연을 듣는 분들도 이제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몸과 달라서 몸은 가난하면 어려움을 겪고 어디에 잡힐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에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몸이 어려우면 마음도 어려워합니다. 정말 같은 형편에서 몸이 벗어나야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절망, 안 좋은 형편, 나쁜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면 몸도 자연스럽게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배운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몸도 그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다른 부정적인 모든 것을 제하고 밝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두려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슬플 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친구이며 가족입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아이를 친척 집에 맡기지만, 친척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주긴 하지만 아이는 천대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학생은 난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해? 라며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분노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여학생은 삐뚤게 자라게 됩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술을 마시며 삶이 점점 거칠고 방탕해졌지요.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산에 내린 빗물이 개울을 이루고, 개울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사람의 마음도 모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물이 맞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사랑이 있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길을 막으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듯이 마음에도 담을 쌓으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라면서 여학생은 어머니와 담을 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길을 뚫어주면 물이 잘 흐르는 것처럼 여학생에게도 마음의 물길을 뚫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어머니와 마음이 흐르게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해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미워하는 것처럼 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인생이 차갑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이 흐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 땐 여학생의 삶은 짜증과 불편, 원망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학생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살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알고 싶지 않아도 금방 느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흐르지 못할 때 그보다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을 텐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어 흐를 때 행복을 느낍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 세상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홍수가 나서 우리 집에 물이 잠겼다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며칠 지내며 쉴 수 있듯이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살아야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다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잘못된 생각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때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어머님처럼 남편의 짜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을 먼저 열고 대화하려 한다면 이런 고통도 사라지고 서로 흐르는 마음만 남겠죠?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통을 배워서 누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